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전 사위와 관련된 이른바 사건, 비리 의혹 때문인데요. 자, 그러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함께 보시죠. 타이스타젯 사건입니다. 문다혜 씨 부부에게 월 급여 800만 원과 태국 체류 월 350만 원, 2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 타이스타젯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동안 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출석을 통보한 겁니다. 서면 조서도 진행됐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고요. 일정 방법 협의 중 서면 조사 질문지도 발송했습니다. 불발 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됐고 마지막 당사자의 의견과 조사가 필요한 단계로 보인다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2019년 국정감사 당시 해당 의혹이 질의되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 사위 서모 씨 취업하는데 영향력 행사한 적 없습니까? 대통령님 관련된 거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영향력 행사한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대통령님하고 19대 때 국회의원을 같이 한 뭐 적은 있습니다. 타이스타제트에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전혀 도와준 적 없고요. 예, 확실합니까? 예. 논란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데에 대한 이른바 대가 내지는 보훈 차원에서 이 타이스타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전 사위 부부에게 해외 치료비까지 하면서 2억 얼마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었습니다.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곳은 전주지검입니다. 자,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어떻게 처분 안 하냐, 내가 전주에 있을 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게 두 개군요. 그러니까 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고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군요.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치탄압 칼춤 용산에 오더라도 있었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승민 최고님,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무리한 수사였고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점이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음으로써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결과이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은 정말 저는 이런 논리가 신박하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신박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딸 부부에게 생계비를 일부 지원을 하다가 사위가 채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생계비 지원 절차를 중단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위의 월급이 가는 거 아니냐, 혹은 이런 그 상황 자체가 벌어진 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뇌물이나 특혜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시각 자체가 저는 너무나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뇌물 혐의를 적용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키는 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어떤 그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그 어떤 연결고리도, 그 어떤 중간 단계에서 확실하게 뇌물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증거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사위가 취업해서 그것을 월급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이제 취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이 좀 해도 너무한다. 본인들이 최근에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선 작아지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커졌던 그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이 검찰이 하다 이런 일까지 계속해서 벌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리 저번에는 이재명 대표였고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검사 출신의 주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전주지검장 박영진 지검장은 그러면은 뭐 수사 안 하랴라고 반문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당연히 실체도 있고요. 사건이 간단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국내에서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항공 쪽하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예요. 근데 타이스타젯이라는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회사예요. 그러니까 임원이나 아까 보시다시피 최저비까지 하면서 2억 3천만 원이나 돈을 줘가면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곳에 근무하던 대표회사가 사실상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있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타이스타 전 대표가 이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내 연락을 받고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뽑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도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뽑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 사실상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오너인 이상직 전 의원이 연락을 해서 이력서를 주고 이 사람을 뽑으라고 하니까 연락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의의 이력서는 누가 전달한 겁니까? 그리고 왜 뽑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뽑죠? 그 직후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이라는 곳에 이사장으로 갔는데 그게 그 중소기업들을 다 지원하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어서 다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이 가던 곳인데 최초로 정치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위가 태국까지 가서 거기에 취업을 하는데 몰랐습니까? 그리고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이쪽으로 이직을 하는데 그 상황을 모를 수는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니까 생활비를 단순히 뭐 생활비를 대준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기존에는 그 딸 부부에 대해서 생활비를 대주다가 타이의 그 이스타젯에 취업하자마자 그 지원해주던 돈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정치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관여를 해서 기업에다가 부당하게 취업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 부분도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FIU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분석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돈 흐름이 있고 현금을 출금해서 주고받고 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건이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부터 수사하라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박경미 대변인요.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 김동연 지사는 기가 찰 노릇 심우정 장관 특혜 의혹부터 해명하라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투명한 절차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되게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심우정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심우정은 전공이 아마 국제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통과시켜주고 싶었으면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연구원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동경 가서 주일대사를 만나는데 자기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에 검찰총장 딸 특혜 의혹으로 민주당이 지금 맞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소환 통보에 응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한 걸로 기소하리라 검찰이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심우정 총장 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엄격하게 그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조금 전에 한 의원이 자격 요건 운운했잖아요. 그러면 서모 씨는
그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습니까?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그러니까요. 뭐 항공이 게임입니까? 게임 회사 하다가 나오면 뭐 항공사 막 취직해도 됩니까? 서모 씨가 거기에 취직하는 건요. 제가 대한항공에 취직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까먹고 계시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냐? 8년 전 2027년 3월 31일이요. 어떤 날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굴 검해져가지고 구속된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직전 대통령도 그렇게 구속이 됐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누가 봐도 검사 출신의 그 주진우 의원님이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입장입니까? 그럴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의심이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저는요 오히려 검찰이 욕먹어야 됩니다. 검찰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 일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간을 갖다 끌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역풍이 있었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검찰이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 관련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왜 검찰한테 맡깁니까? 제가 봤을 때 황당한 게 이런 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검찰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만든 게 그게 공수처잖아요. 지금 오동훈 처장한테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럼 오동훈 처장이 즉시 뭐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심우정 총장이라도 뭐 체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수처한테 이야기해야지 왜 엄한 검찰에다가 이야기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